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전면 개편과 특검의 실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의총에서 특검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속히 만나서 특검 내용들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전면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 등이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의 수석회의에서 안종범, 우병우 두 수석이 일괄사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청와대 비서진들의 일괄사퇴를 반대했다는데 더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우리들이 불안할 테니 당신들은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또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의 거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퇴를 반대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수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저는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분은 거의 대부분의 말하자면 모금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관련이 돼서 사실상 이승철 씨보다 더 심한 모금책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본인들이 거기 계시면 제대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이걸 수석 비서관 회의에 맡기고 있는 대통령도 한심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 사임시키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특히 문제가 된 수석부터 전면적으로 다 사퇴시키고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개편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어서 이 문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의 의지라도 명백히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구하는 일이 빨리 안 되면 개편 자체는 단기적으로 좋습니다만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는 의지라도 오늘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외교 안보 문제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건 아닐 것이라고 설마 했습니다. 그저 옷이나 좀 골라드리고 청담동의 보석들이나 좀 갖다 바치고 이런 수준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일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에 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최순실 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런 주술적 예언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되어 남북 문제나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술적 예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분석에 기초한 정책 판단을 해칩니다. 만약 2년 안에 통일된다, 북한 망한다는 최순실 씨의 예언 때문에 지금의 대북 강경 정책이 펼쳐졌다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고백해요. 최순실 씨가 과연 외교 안보 정책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지금도 믿고 싶지 않은 보도들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 주술적 예언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외교안보 정책이 흘러온 거라면,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단지 이 주술적 예언을 실천하는 그런 실행부서였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엉망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최순실 씨, 차은택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계속 제가 경고하고, 또 국정원이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특히 이들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씨를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신병 확보 왜 못하십니까? 어떤 언론사는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검찰은 인터뷰는커녕 이 사람의 소재도 파악을 못합니까? 그래서 인터폴하고 협력을 해야만 결과 알 수 있습니까? 참, 그 정도면 차라리 이 언론인들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안 되면 개라도 풀어서 추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최순실, 차은택 씨를 신병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검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증거물이라도 확보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한 20일간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뭐하냐 항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뭐합니까? 다 없애버렸는데.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진짜 개라도 풀어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정말 검찰이 이 두 분의 신병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와서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온 나라가 최순실 쓰나미에 휩싸여서 국정은 실종되고 민생은 표류하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이 최순실 지키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경제를 포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 구조조정 문제,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에드벌룬을 띄워놓은 지 열흘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다는 부동산 대책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우리 당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정부 부처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점검하려고 했지만 정부는 보고할 내용이 없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과연 현재 이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부총리가 경제 관련 장관 회의를 매주 열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17명의 장관 중에 14명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경제 리더십은 있는 것입니까? 경제가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국민은 참담한 정치 상황과 힘겨운 경제 현실에 이중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2.5%였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당시에 예상했던 3.0%가 한국은행의 예측치인 2.8%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상황, 현황, 여기에 따라 보면 20대에서 60대 자영업자 평균 금융부채 비율이 1년 사이에 8.2%포인트 증가해서 240.1%를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하루하루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 민생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당은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기고 안보는 더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려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내일 오전 비상경제 일자리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비상경제 일자리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해법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당은 앞으로 경제 상황 점검 회의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그때그때 수시로 열어서 국정을 야당에서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농해수위원회에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법이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여야정이 합의했던 것을 이제야 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정부가 당초 주장하던 1천억 규모의 기금 규모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1조 원 규모로 늘린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제 기금이 조성되고 사업이 집행되려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해수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만큼 정부 여당도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기획수석 이 두 분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기밀 문서를 유출하는데 당연히 그 정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면 우병우 수석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강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안종범 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강요하는 행위, 이것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이 두 분이야말로 지금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검찰이 어제 뒤늦게 뒷북치기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나섰다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을 먼저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기 이전에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정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제 오늘 최순실의 국정 파괴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민주당은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 예산에 대한 쟁점이 혼란 속에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지켜내야 할 교육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으로 갈 교부금을 지방교육 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누리과정, 방과 후 학교 및 초등 돌봄 사업,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일단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담았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교육재정을 파탄낼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교육청에 들어갈 교부금 중 교육세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청에 교부되어야 할 돈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에 편성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교육청을 길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그야말로 거덜내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십 년 친구한 사람을 구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과의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당선 후에도 보육의 국가 책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특정 지역에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 사업이기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잘못된 꼼수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 관련돼서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원정 비서실장이 예결위에 오셔서 국민께 제주 송구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하십시오. 대통령 수사 없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상 규명은 불가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최순실 씨도 귀국해 수사받게 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특검을 당론했습니다. 오후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있는데 이번 특검은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대상이 청와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특검은 현재 검찰의 늦장 수사 그리고 그 본질을 파헤칠 신변 확보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속도를 내서 그 증거 인멸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상설 특검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오늘부터 여당 수석과 협의를 하겠지만 제일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30일 날 발의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칭 협의가 된 건 아니지만 헌법률인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가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그 MB정부 사저 문제도 야당이 추천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설특검은 여야가 추천해서 2명 중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별검사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지난번 상설특검에는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 2명, 특별검사부가 2명, 파견검사가 5명, 수사관이 3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이 법이 만들었던 취지도 내곡동 사저 이 특별법을 치르고 나서 만들어진 건데 그때는 단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연루된 분들이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모와 일정도 특별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120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기간과 구성에 있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특별법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여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철저하게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받겠다는 말씀을 국민 앞에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